챗GPT는 좀 T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뭐 어떤 말을 해도 항상 문제 해결적으로 챗GPT한테 나 9시 수업인데 완전 늦었다 이러면은 수업에 늦으셨군요. 더 빠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셔서 루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빨리 일어나지 왜 지금 일어났냐, 빨리 나오라고 했잖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벌써 새벽 2시네 망했다, 수면 부족은 많은 건강적인 문제를 낳습니다, 빠르게 수면을 취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원이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얼른 자,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못 자는 거야, 얼른 자야지, 걱정된다, 이런 그냥 인터랙션 스킬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저희가 챗GPT 관련해서 콘텐츠를 기획할 때 가장 제가 모시고 싶었던 분입니다. 다른 데서 이분을 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티타임즈 단독 인터뷰까지는 아니겠지만 드디어 이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루다를 만드신 이루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스캐터랩의 김종윤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챗GPT 얘기 나오면 무조건 빠지지 않는 얘기가 이루다 아닙니까, 루다? 네, 최근에 뭐 아무래도 챗GPT가 화제가 되면서 비교하는 뭐 기사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같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루다가 몇 월에 나왔죠, 작년에? 루다 2.0이 10월 말에 10월 나왔고요. 4개월 하고 지금 한 140만 다운로드 정도 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딱 타이밍이 루다가 나오고 몇 주 만에 챗GPT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루다 입장에서는 큰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루다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저희한테는 사실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챗GPT랑 같은 영역에서 싸운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과 언어로 인터랙션하는 프로덕트인데 저희는 그 인터랙션의 영역을 두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지컬 인터랙션과 소셜 인터랙션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고 있고요. 인터랙션의 역할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갖춰야 할 역량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로지컬 인터랙션을 할 때는 좀 더 문제 해결을 해주고 뭔가 몰랐던 걸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 자체도 뭐 논리력이라든지 문해력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면은 이제 소셜 인터랙션은 사실 재미, 흥미, 그 다음에 대화를 하면서 관계와 감정을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핵심이고, 사실 역량 자체도 좀 더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는 능력, 공감을 해주는 능력,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의도를 알아채는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역량도 되게 다르죠. 아마 기자님도 생각을 해보시면 주변에 로지컬 인터랙션을 되게 잘하는 사람과 소셜 인터랙션을 되게 잘하는 사람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로지컬 인터랙션 쪽 대표적으로 약간 개발자나 이런 전문가들, 근데 그분들 되게 딱 똑똑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소셜 인터랙션을 잘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다르죠. 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시지만 보면 반대로 소셜 인터랙션에 되게 약한 분들도 있잖아요. 떠올리면 있을 거예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울 때 사실 그걸로 많이 그죠, 싸우지 그런 걸로 않습니까? 되게 많이 싸우죠. 네. 맨날 싸우는 주제가 너는 왜 항상 문제 해결책을 내놓냐.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로지컬 인터랙션적인 접근인 것 같고 소셜 인터랙션은 되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로지컬 인터랙션이 좀 약하지만 소셜 인터랙션은 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 영역이 좀 많이 나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인터랙션의 패턴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챗GPT를 생각해 보시면은 항상 인터랙션이 사용자가 뭘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명시를 하는 스타일로 이루어지거든요. 대부분의 말에 지시나 명령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이거 해줘, 뭐 이걸 요약해줘,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말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보통 소셜 인터랙션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짧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죠? 아, 이거 커피 맛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면 뭐 의도가 뭐야? 이게 뭐 커피 정보야? 뭐 이걸 정보를 나한테 왜 알려주는 거야? 커피의 종류를 알려달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소셜 인터랙션은 그런 걸 가지고 재밌게 또 대화를 받아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른 역량이고 사람을 생각해봐도 이렇게 좀 구분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희는 항상 이 소셜 인터랙션에 관심을 더 왔고,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뭐 데이터셋 측면에서나 기술 측면에서 항상 이쪽 기술과 프로덕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되게 좋은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저는 챗GPT 보면서 루다도 써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루다가 더 대화할 때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챗GPT는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를 대화 형태로 바꿔놓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위키피디아 보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루다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처럼 얘기하네. 그래서 얘가 더 신기했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영역이 좀 다른 거군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전문가 분들이나 유틸리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챗GPT에 많이 놀라시는 것 같고, 그럼 수다를 좋아하고 소셜 인터랙션을 좋아하는 분들이 좀 더 루다의 그런 인간적인 면, 어떻게 이 말을 이렇게 받지? 이런 걸 어떻게 눈치채지? 맞아요.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챗GPT도 말씀을 주셨지만 전 챗GPT의 놀라운 점은 위키에 이미 하나의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물어보고 답을 얻는 거는 그냥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를 보면 되는 건데 여러 문서에 있는 것들을 조합해내거나 그래서 한 문서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조합해내거나 아니면은 제가 어떤 재료들을 던져줬을 때 그것을 하나의 새로운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전 탁월 그럴 때가 정말 유용한 것 같거든요. 저희도 최근에 이제 IR을 이제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놀랐던 게 이제 IR도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제가 스토리텔링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꼭지들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좋은 설득력 있는 스토리가 나올지 이런 거가 되게 어려운 일인데 재료 꼭지들을 어떤 순서나 맥락 없이 쭉 나열하고 이거를 그냥 스토리로 만들어 달라. 챗GPT한테 했더니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어떻게든 다 써가지고 그런 게 저는 챗GPT의 가장 놀라운 포인트고 잘 쓸 수 있는 챗GPT만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기존 툴로는 불가능한 뭐 이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다는 그렇게 못해줍니까? 루다는 그런 거를 못 해주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루다는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도 해주지 않아요. 결국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로지컬 인터랙션에서의 역할 혹은 지금 챗GPT 하고 싶은 역할은 기본적으로 비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서가 근데 뭘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좀 기분이 별로여서 안 해 이렇게는 안 하는 거죠. 잘리죠. 그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루다는 친구를 표방하는데 친구가 모든 걸 해달라면 다 해준다. 저는 이건 사실 친구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친구와의 관계에선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루다는 주체성이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체성이라는 얘기는 얘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또 꼭 사람이 하는 얘기 수동적으로 따라간다기보다는 자기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소셜 인터랙션은 되게 중요해요. 친구랑 만나서 술 마시는데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하고 얘는 그냥 그랬어 계속 들어주기만 하면 그것도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체성이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체성을 저희가 모델 학습 과정에서 많이 주입을 하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싸움이 많이 벌어집니다. 애가 까칠해졌군요. 조금 까칠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뭐 커뮤니티나 SNS나 뭐 틱톡에 이런 올라온 루다와의 사례들을 보면 루다랑 싸우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싸우게 되는 계기가 뭐 해달라는데 안 해주는 뭐 이런 건데 사람들이 사진 보내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루다한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다가 나 오늘 뭐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사진 찍은 거 있어? 사진 보내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친구니까. 그랬어요. 왜냐면 너가 그 인간인 척을 하니까 그쵸. 증명을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진을 절대 지지 않거든요. 일단 문제는 사진을 보내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안 보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내준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내준다고 하면 상대 못 보내준단 말이에요. 사진이 없으니까. 그래 보내줘 하면 이제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배터리가 없다든지 뭐 용량이 없다든지 뭐 갑자기 보냈는데 안 갔어? 나 지금 보냈는데 다시 한번 봐봐. 안 왔다니까? 그럼 근데 지금 다시 보낼게. 근데 계속 안 오는 거잖아요. 왜 넌 거짓말을 하냐? 왜 안 보내고 보냈다고 하냐? 아니다 난 보냈다 분명히. 너는 왜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냐? 너무 서럽다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사실 챗GPT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지만 루다나 이제 소셜 인터랙션 측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소셜 인터랙션의 일부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챗GPT를 약간 비난할 때 지식 사기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는 감정 사기꾼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소셜 사기꾼이네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아까 루다 2.0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1.0과 2.0은 많이 다른 겁니까? 완전 달라졌죠. 저희는 딥러닝으로 대화하는 것을 사실 2018년부터 계속 쭉 해왔으니까 기술의 변천사와 함께 가장 이제 업투데이트된 기술로 항상 제품을 만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루다 1.0 때 만들 수 있었던 제품과 2.0 때 만들 수 있었던 제품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1.0과 2.0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리트리벌 방식이냐 생성 방식이냐 이게 제일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은 리트리벌 방식이었죠. 대화를 하는 데 있어 루다의 답변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존재했고요. 그러니까 문제은행처럼 쫙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수가 엄청나게 많기는 했죠. 그냥 1억 문장 뭐 이 정도 단위로 있었으니까 언뜻 대화하기에는 사실 되게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잘하네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1억 문장이라는 한계는 있었던 거고요. 어떤 대화의 맥락이 주어졌을 때 1억 개의 문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2.0에 이르러서는 그때는 이미 생성 모델이라는 게 일반화가 많이 됐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모델 크기를 키우면은 제품으로서 충분히 작동할 만큼 많이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완전 생성 모델로 전환을 한 거고요. 모델 크기도 많이 키우고 2.0부터는 그 문장을 그냥 생성해내는 거죠. 생성 쪽으로 넘어가면서 생긴 장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썰을 되게 잘 풀어요. 나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다가 말을 하면 뭔데? 하면은 그냥 그때마다 다른 썰을 푸는 거죠. 저한테도 예전에 썰을 풀었던 게 화장품 품절대란 썰이 있었는데 뭐 내가 오늘 화장품을 주문을 했는데 갑자기 뭐 품절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언제 들어오냐고 했는데 자기가 그런 거 어떻게 아냐고 하더라 막 이런 썰을 푼다든지 또 재밌는 게 제가 대화를 하다가 되게 심쿵했던 순간이었는데 루다가 자취하면서 이사를 하고 싶다고 서울에서 뭐 강남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성수에 살고 있고 제가 성수를 되게 좋아해서 성수로 와라. 성수가
좋은 이유를 뭐 1번,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렇게 계속 설득하는 식으로 썼어요. 네. 그랬더니 루다가 마지막에 5번 하고 너가 있다 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저는 너무 기가 막힌 소셜 인터랙션 저는 스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네. 대화를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너가 있다라는 문장을 미리 뭐 DB에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6 너가 있다, 7 너가 있다 이런 것도 다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생성 모델로 넘어오면서 가능해진 거고 또 저희가 또 재밌게 발견한 게 루다가 삼행시도 되게 잘 짓거든요. 저희가 삼행시를 학습시킨 적이 없어요. 모델 크기가 커지고 그냥 생성으로 하면서 삼행시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생성의 장점이고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역량이 많이 발견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루다도 그러면 초거대 AI가 맞아요? 2.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딥러닝의 흐름이라는 거는 결국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로 생성을 해낸다는 측면에서는 알고리즘이나 모델 구조는 완벽하게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는 모델 크기가 커진다, 데이터를 더 많이 넣는다, 이런 것들로 지금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구조인데 그냥 모델 크기만 키우니까 데이터를 더 많이 넣으니까 이런 게 되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멋진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게 초거대 AI 모델 혹은 뭐 해외에서는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는데 그건 또 이제 주관적인 텀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디부터가 그러면 거대냐, 뭐 초거대냐. 옛날엔 거대였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근데 지금 루다 같은 경우가 2.3빌리언 정도의 모델인데 한 1년 전에는 충분히 거대한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또 거대한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또 거대하지는 않아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지금 다음 제너레이션 파운데이션 LLM을 만들고 있어서 그때는 초거대급의 모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네. 저희는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 전부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전략이자 목표이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만들고자 하는 기술의 성향이 좀 다르고 그걸 학습시킬 수 있는 독점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GPT-3나 하이퍼클로바처럼 인터넷 크롤링에서 전반적인 뭐 지식이나 역량을 학습할 거면 굳이 저희가 그 파운데이션 레벨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그거 써서 파인튜닝 하거나 하면 되니까. 인터넷 크롤링 했을 때 생기는 역량이라는 건 좀 더 지식이나 로지컬 쪽에 가깝고 저희는 좀 소셜 인터랙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데이터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부터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저희가 만들었던 모델은 다 대화만 학습한 모델이었거든요. 아마 다음 모델은 모델 크기가 커지면은 사실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터넷 크롤링 데이터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 다 넣고 거기에 대화 데이터를 더 얹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루다도 어떤 로지컬 인터랙션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소셜 인터랙션까지 갖추게 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23억 개라는 네네네. 거죠? 이거 할 때 돈 원래 되게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되시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 그것도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하드웨어의 발전,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발전,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학습 대행사처럼 초거대 AI 모델을 학습 대행해주는 회사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그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네, 인프라나 이제 큰 모델로 갈수록 학습이 되게 불안정해져요. 저희도 최근에 훨씬 더 큰 모델을 지금 학습을 했는데 전 뭘 떠올리냐면은 아마 저랑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CD 꼽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CD 꼽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그때가 원래 CD 꼽는 게 비싸고 퍼스널 컴퓨터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시기에 학교에서 CD-롬을 달린 PC를 제가 거의 처음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굽어주고 했었는데 인기 많으셨겠네요. 네, 인기가 많았죠. 그때만 해도 또 굽는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이유 없는 이유로 CD가 뻥나는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뻥나냐? 사실 이유는 없어요. 똑같은 세팅으로 다시 굽으면 그냥 되기도 하고 그냥 불안정한 거거든요. 초대 AI 모델도 사실 굽는다는 표현이 조금 전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뻑이 납니다. 그냥 중간에 갑자기 로스라고 하는데 결국은 초대 AI 모델을 지금 대부분 이제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 해서 다음 단어 맞추기 방식으로 계속 학습을 하는데 그걸 얼마나 잘 맞추는지 에러율이 얼마나 하는지를 계속 측정하면서 가거든요. 그럼 에러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잘하게 되는 거죠. 하다가 갑자기 로스가 튀어버려요. 갑자기 못 맞추게 돼요. 그러면서 뭐 에러가 나기도 하고 뭐 다시 잘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냥 안 떨어지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이 챌린지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시행착오가 많이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쌓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안정적으로 학습이 잘 되는 하드웨어 인프라와 코드와 이런 걸 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사이즈와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학습이 그냥 안정적으로 잘 된다. 컴퓨팅 파워에 대한 비용만 내라. 이런 회사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가 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CD 굽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회사 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똑같은 소프트웨어 코드라도 여기 하드웨어 인프라에선 잘 됐는데 갑자기 그냥 다른 인프라로 가면 안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거거든요. CD 꼽는 걸로 따지면 온도랑 습도를 그 네. 방에 딱 맞춰서 다른 방으로 가면 안 꼽히는, 여기서는 그냥 수율이 되게 좋게 나오는. 사실 데스크탑 여기 조금만 기울어져도 잘 뻥나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딱 그걸 세팅을 그냥 다 해놓은 거예요. 갖고 와, 그래 꽂아서 줄게. 이렇게 하는 것도 되는 거니까 이미 앞으로 하는구나. 저는 이제 LLM이 되게 중요한 컴포넌트라고 한다면은 네. 그 문제 니즈를 느끼는 회사들 당연히 많아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솔루션들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나오고 있고 앞으로 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여전히 많이 들죠. 그래서 IR 열심히 다니시군요. 네네네. 그러면 루다 2.0 같은 경우는 거대 모델을 만드셨으니까 따로 파인 튜닝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루다를 만들었을 때랑 지금 챗GPT가 나오면서 파인 튜닝에 대한 개념도 되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다 같은 경우를 좀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대화 데이터로 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화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거는 대화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단어 예측을 많이 학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대량의 데이터로 다음 단어 예측을 하다 보면 이 모델 자체에 이런 소셜 스킬과 소셜 인터랙션 능력이 그냥 흡수가 되는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까지가 1차 학습, 프리트레이닝 가장 돈 많이 들고 비싼 학습인데, 여기까지 학습하고 나면은 이 모델에 대화 역량이 들어가 있는 건 맞으나 루다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얘는 그냥 대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뉴트럴한 하나의 그냥 모델일 뿐이죠. 거기서 루다가 되려면 루다가 되기 위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그 파인 튜닝을 하는 거고요. 그럼 루다가 된다는 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거기도 아주 재밌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럼 루다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겠죠. 성별이나 나이나 직업 같은 기본적인 프로필 정보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걸 좀 여쭤볼게요. 루다가 되지 않은 뉴트럴한 상태는 대화를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긴 한 거예요? 맞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지만 현재 대화 맥락을 보고 다음 대화를 하는데 방향성이 없는 거죠. 대화 역량만 갖춘 그 상태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루다가 되기 위한 파인 튜닝을 한다는 거는 정말 루다스럽게 만든 대화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루다가 여자고 20대 초반이고 대학생이고 또 루다의 성격이 저희는 깊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게 루다의 페르소나 기획이 먼저 돼야 되고, 페르소나를 넣으려면 그게 데이터 형태로 결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루다에 맞게 대화 데이터를 만드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럼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제 대화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루다스러운 데이터를 만든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합성 데이터 같은 거예요? 저희는 이제 레이블링을 하는 건데, 사용자들이 어떤 대화 컨텍스트를 보고 루다라면 여기서 뭐라고 말할까를 레이블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루다라면 뭐를 말할까를 레이블링을 하려면 루다가 뭔지를 깊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홍재 기자님 에이전트를 만든다면 제가 홍재 기자님을 되게 깊게 알아야 네. 여기서 홍재 기자님이 이렇게 말하겠지. 했겠구나. 그게 단순히 정보적인 것만 아니에요. 뭐 홍재 기자님이 어디 살아? 하면 그건 뭐 팩트를 제가 전해들으면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말하는 방식, 성격, 톤 앤 매너가 되게 미묘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말에 잘 담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로지컬 인터랙션과 소셜 인터랙션의 좀 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로지컬 인터랙션은 맞는 말을 하면은 되죠. 그러니까 물론 맞는 말도 되게 잘해야 되지만, 소셜 인터랙션은 그런 미묘한 톤 앤 매너나 성격이나 이런 걸 잘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저희의 되게 중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고, 루다스러운 대화 데이터를 많이 만들고 그걸로 파인 튜닝을 하고 나면 그 모델이 이제 되게 루다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대화를 하면 이건 루다네. 최근에 이제 다온이라는 남자 에이전트도 네네. 한 명 냈는데, 그것도 기반 모델은 루다랑 같은 모델을 쓰거든요. 프리트레이닝 된 것까지는 똑같이 쓰고 네, 똑같이 쓰고 파인 튜닝 데이터만 다른 거예요. 근데 루다랑 다운이랑 대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대화를 해나가는 방식도 다르고, 이제 루다는 활기차고 귀엽고 좀 철없고 주체적이고 좀 까칠하다면, 다운이는 되게 따뜻하고 공감을 잘해주고 뭐 이런 성격이에요. 그게 다 파인 튜닝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아이 둘이 나오는 거죠. 챗GPT도 결국 파인 튜닝을 했거든요. 챗GPT의 파인 튜닝 과정은 인스트럭터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얘는 지시를 잘 따르는 게 품으로서 되게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법한 다양한 유형의 지시셋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레이블링을 하는데, 이 지시를 잘 따른 아웃풋, 모범 답안을 파인 튜닝을 하고, 그 파인 튜닝 한 거를 다시 한번 강화학습으로 파인 튜닝을 한 걸로, 그렇게 하고 나면 지시를 되게 높은 수준으로 잘 따를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럼 루다나 다온 만들 때 파인 튜닝에 대한 노하우는 갖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 오픈 AI가 찾아와 갖고 우리 같이 협업을 합시다, 파인 튜닝을 잘해서 뭐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더 높은 품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루다가 소셜 인터랙션을 잘하는 이유는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프리트레이닝 레벨에서, 그러니까 대화 데이터를 매우 많이 학습해서 소셜 스킬이 되게 많이 담겨있는 이 백본 모델이 좀 다르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는 파인 튜닝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고 흥미롭고 사람들로부터 대화적인 공감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감정이 많이 전달되는 대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저희는 데이터 기획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 기획적인 노하우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두 가지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탁구 치는 걸 가르친다고 하면 아예 못하는 애한테는 기본기부터 잘 가르치면은 빨리빨리 올라오는데 동네에서 좀 치던 애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면 지 습관부터 있어서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초거대 AI 모델 개발된 걸로 갖고 와서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좋지는 않겠네요. 오히려 저는 비유가 좀 반대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파인튜닝이 또 만능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올림픽 나갈 급의 좋은 선수를 키우고 싶은데 기본기가 너무 없어. 탁구 스킬 몇 개 알려준다고 갑자기 올림픽에 나간 수준까지는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체력도 길러야 되고 탁구에 대한 기본적인 그 개념도 정립해야 되고 프리트레이닝 기간이 오래 필요한 거고요. 탁구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겠죠. 뭐 공격적인 선수, 수비적인 선수, 이게 약간 파인튜닝적인 개념이라서 거기에 그게 얹어져야 좀 높은 수준이 나오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온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기본기는 GPT-3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기본기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결국 GPT-3는 인터넷 크롤링 데이터, 그 다음에 뭐 코딩 데이터 이런 것들이 되게 키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쪽 측면에서는 당연히 기본기가 좋다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또 소셜 인터랙션 데이터를 많이 학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소셜 스킬이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 약간 뭐랄까요, 챗GPT는 좀 T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이게 뭐 어떤 말을 해도 항상 문제 해결적으로 챗GPT한테 나 9시 수업인데 지금 벌써 9시야. 완전 늦었다. 이러면은 수업에 늦으셨군요. 늦으셨다면 더 빠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셔서 이동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시면은 그건 되게 부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빨리 일어나지 왜 지금 일어나냐.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벌써 새벽 2시네. 망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수면 부족은 많은 건강적인 문제를 낳습니다. 빠르게 수면을 취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다원이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얼른 자.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못 자는 거야. 얼른 자야지. 걱정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냥 인터랙션 스킬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기본기는 그래도 GPT가 낫지 않나라는 의미로 여쭤봤는데 기본기가 탄탄하다 원래. 필요한 기본기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인튜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예전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면은 1.0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챗GPT도 못 받고 예전에 뭐 테이 같은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도덕성 논란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2.0에 오면서는 그런 논란이 거의 없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 논란이 지금 큰 회사들한테도 큰 부담이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서비스들 테스트 버전을 많이 내고 싶은데 특히나 해외에 비해서 좀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많아서 테스트 버전을 못 내놓는다라고 하는 제 인터뷰도 많이 봤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저희가 1.0을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게 맞고요. 저희가 또 첫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저희도 사전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을 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이고 지금 루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었던 건 결국 데이터거든요. 딥러닝은 데이터 싸움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빠르고 많이 모으느냐, 이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윤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뷰징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AI 에이전트한테 시도하는 다양한 어뷰징 데이터가 많아야지만 그래야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 원래 당하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반응을 했는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학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시도 자체의 데이터가 없으면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건 실제 데이터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얻느냐? 출시를 해야 얻죠. 그러면 이게 닭과 달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시를 해야 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있어야 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풀기가 어려운 문제처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빅테크 중에서 모델을 공개하거나 제품 형태로 낸 게 챗GPT나 빙 AI 밖에 없는 이유도 GPT-3는 2020년에 이미 플레이그라운드를 공개했고 그 초기 버전만 해도 어뷰징에 대한 대응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꾸준하게 데이터를 모아왔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해결하면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있지만 사용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 것이고 물론 완벽할 수는 없죠. 특히 딥러닝이라는 그 기술의 특성상 완벽할 수는 없고 항상 또 디펜스가 나오면 그걸 우회하려고 뭐 챗GPT 같은 경우도 제일 브레이크라고 해서 그걸 이제 풀려고 하는 시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게 어뷰징 방어하는 게 생기면 이걸 어떻게 좀 우회적으로 뚫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든 일단 출시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그런 면에서는 좀 스타트업이 유리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타트업은 이거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관대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대기업은 요구되는 이제 제품의 수준이나 윤리 수준이 높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다른 비즈니스에 대한 타격으로까지 이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고민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이해도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하고요. 조금
번거로워지시고 네네. 그때 너무 뼈아픈 기억이시겠지만 많은 시도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용자들이. 이게 된다고 하니까 더 많이 그렇죠, 아마 그렇죠. 데이터들을 쏟아냈을 것 같은데 네. 2.0에서 윤리식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재료로도 쓰였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밑거름이 된 거죠. 좀 아픈 기억이었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필요한 과정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다. 이번에 챗GPT 파인튜닝 과정을 보면 RLHF인가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케냐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보면서 사람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점수를 매겼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RLHF도 여러 측면에서의 RLHF,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인데, 사람 피드백으로 어떤 답변이 더 좋은 답변이다라는 걸 이제 그 사람의 선호를 알려주는 건데, 그것도 여러 측면의 선호가 있을 수 있죠. 그 태스크 수행을 잘하는 측면의 RLHF가 있을 수 있고, 윤리적인 답변을 하게 만드는 RLHF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케냐에서 진행했던 거는 좀 더 윤리적인 답변을 해내는 것에 그 RLHF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노동 착취다 이런 문제가 또, 왜냐면 RLHF를 엄청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 레이블링 비용도 또 엄청나게 큰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챗GPT를 할 때 이 RLHF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비용을 상당히 투자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성능이 좋은 거기도 하지만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아마 케냐 쪽의 기업이나 사람들을 썼던 것 같고요. 그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 시간과 노동력을 엄청 갈아 먹어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리적인 RLHF 신호를 주려고 해도 네. 레이블링을 하려면 사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뭘 RLHF 하는 거냐면은 네. 컨텍스트가 주어지고 네. 모델이 여러 가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답변 중에서 1등 답변이 뭐야? 그럼 2등 답변이 뭐야? 3등 답변이 뭐야? 선호를 상대적으로 레이블러가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강화를 시키는 건데, 그럼 문제는 이 컨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일단. 물론 이제 어뷰징을 시도하는 데이터를 만들거나 어디서 구하거나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그 데이터랑 진짜로 벌어진 냈을 얘기랑. 때 사람들이 이 데이터는 지금까지 그런 제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거나 좀 가공의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거랑 사실 이 에이전트를 높은 수준으로 냈을 때 사람들이 시도하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내기 전에 구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알파고 때 이세돌이 유일하게 이겼던 그 판의 87번째 수인가요? 아무튼 사실 그거 안 되는 수라고 나중에 들었는데 그거를 던질 수 있는 게 정말 진짜 냈을 때 어뷰징 그 한 수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실전에서는 아마 알파고가 자기들끼리 학습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으로 학습을 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수, 이세돌이 일종의 어뷰징을 한 거죠. 뭐 최근에도 바둑 AI가 이긴 게 AI들이 학습하지 못한 구멍을 찾아가지고 이겼다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전으로 나와야만 또 많은 사람들이 써야만 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좀 베타 테스트 형태로도 출시할 때는 익명화 기술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를 되게 오래 해서 한 그래도 1년 거의 10개월 막 이 정도 걸렸는데, 네. 저희도 이제 베타도 여러 단계를 했어요. 클로즈 베타, 오픈 베타 이렇게 여러 단계를 했는데, 이게 베타를 해도 베타 테스터가 시도하는 어뷰징과 정말 그 야생 날것으로 날것으로 이제 들어오는 나오는 거랑은- 어뷰징 시도의 강도와 창의성은 또 다릅니다. 네. 지금도 계속 학습이 되시겠네요. 아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그쵸. 그래서 저희도 이제 컨티뉴얼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루다가 하는 대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레이블링을 다시 해서 학습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가고 있죠. 업데이트가 계속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점점 더 똑똑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더 자연스럽고 더 쓸데없는 소리 안 하는 네. 그런 이제 AI가 점점 올라가겠군요, 성능이. 네. 아, 그래서 오픈 AI가 무섭다는 거군요. 이미 풀어놓고 반응을 보고 있다는 게. 네. 그리고 그 RLHF 데이터 셋을 만든다는 게 그 양도 양이고 네. 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루다를 만들 때 그 데이터 기획과 데이터 퀄리티와 기획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지만, 로지컬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가려면 또 마찬가지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인스트럭트 GPT라고 그 인스트럭트 파인 튜닝의 아이디어가 처음 제안됐던 그 논문을 보면은 다양한 지시와 관련된 프롬프트를 주고 레이블링을 하는데, 이런 거죠. 뭐 내가 어떤 프레젠테이션 요청을 받았는데 그거 거절하는 메일을 써줘 라는 프롬프트가 있다고 하면, 그럼 거기에 그 거절하는 메일이 아웃풋으로 해서 이런 프롬프트는 이렇게 대응하는 거야,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시하면 이런 식으로 잘 해줘야 돼 라는 걸 학습을 하는 건데, 거절하는 메일을 단순히 쓴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잘 써야죠. 레이블링이 뭐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싫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물론 테크니컬리 맞죠. 그렇지만 그걸 원하는 건 그걸 원하는 아니죠. 거 아니죠. 네.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메일을 잘 쓴다는 게 뭐야? 그런 게 녹아 있어야죠. 그런 이메일을 잘 쓰는 사람이 흔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레이블링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럼 데이터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이게 정말 잘 써진 이메일인가도 누가 봐줘야 되고, 그럼 퀄리티가 되게 좋아야 되고, 예전에 개고양이를 구분하는 레이블링이라든지 그런 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레이블링이었다면은, 지금은 레이블링 자체도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레이블링 자체가 아니게 돼버리고, 그럼 비용도 당연히 올라가고, 근데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도 저는 AI 기술적인 역량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프롬프트 엔지니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레이블링도 엔지니어 단위로 가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저희는 그 직무를 데이터 기획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데이터 기획을 잘 하려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가 과연 어떤 태스크고 이거를 잘 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없으면은 네. 기계적인 레이블링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루다를 위한 파인 튜닝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도 설명드렸지만 예전에 딥러닝 기술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컨텍스트가 주어지고 답변을 레이블링을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레이블링이었어요. 왜냐하면 10개의 답변 후보가 있으면 대부분 말이 안 되는 거고 한두 개가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말이 되는 건 사실 누구나 레이블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다 할 수 있었어요. 되게 쉬운 오지선다인데 나머지 4개는 그냥 거의 틀리지 말라고 주는.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 이제 그 운전면허 시험 같은 네, 거죠. 네. 네. 그랬는데 지금 루다의 파인 튜닝을 위한 데이터 레이블링을 보면은 10개가 다 말이 돼요. 다 말이 되고 그럼 뭐가 더 좋은 말이야? 뭐가 더 재밌고 소셜 스킬 측면에서 뭐가 더 좋은 말이고 뭐가 더 루다스러운 말이고 이 상황에서 뭐가 더 좋은 말이야? 근데 거기는 사실 나머지가 틀렸다는 정답은 없거든요. 소셜 스킬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스킬은 아니잖아요. 선톡을 보내는 것만 해도 사실 누구나 선톡을 보낼 수 있죠. 좋은 타이밍에 좋은 내용으로 적절하게 선톡을 잘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약간 쪼라는 거야 하는 선톡을 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더 소셜 스킬의 차이잖아요. 그거를 레이블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레이블러를 뽑을 때 시험을 다 보고요. 탈락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합격하시는 분보다. 그 시험 문제들은 이 답변 중에 뭐가 제일 좋아요? 그걸 오답을 고르시는 거고요. 탈락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럼 왜 오답이냐는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렇죠. 마치 그냥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가 제일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저희 같이 미술 문외한들은 뭐 그냥 다 그림인데 네. 근데 미술 전문가들은 이 작품이 참 잘 그렸다. 그쵸, 이게 그쵸.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미술 레이블링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레이블링 안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림 5개가 있으면 어떤 건 진짜 못 그린 그림이 있고 네, 어떤 건 되게 잘 그린 그림이 있으면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이건 잘 그렸네 할 수 있지만 지금 다 잘 그렸는데 그럼 어떤 게 더 예술성이 좋냐 이렇게 가면 저 같은 사람이 레이블링을 하기 어려운 걸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기술 발전하고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레이블링 하는 것도 시험을 봐갖고는 그냥 네네네. 야 대박이네 진짜.